30살을 초월한 연애만 있는 게 아니라 싸움박질도 있습니다. 거기에 약간의 사랑. 게다가 드웨인 존슨은 전 세계에 신작이 공개되는 가운데 소변 때문에 구설수에 올랐죠. 영화 연애학습지 주간 김육회 바로 들어갑니다. 고고! 포브스지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들 순위를 매겨주고 타임지는 올해의 인물을 뽑아서 표지의 얼굴을 빡 올려주는데 헐리우드 친구들이 허구한 날 성명 발표하는 피플지의 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단 한 명을 선발합니다. 그것은 바로 20땡땡년의 가장 섹시한 남자. 선정 기준은 외모와 매력, 인기와 영향력, 성격과 인간미, 업적과 활동들이라는데 2020년엔 여친을 위해서라면 아쿠아리움을 통으로 빌리는 근질 좋은 마이클 B 조던, 2021년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개미맨 폴러드, 2022년엔 미크 건덩이 크리스 에반스, 2023년엔 의사 역할 원툴이지만 내가 봐도 진료받고 싶은 패트릭 댐시. 최근엔 납득이 좀 가는 이런 흐름이었는데 말이죠. 2024년에 갓생남으로 선정된 인물이 논란이라는 소식입니다. 그 인물은 바로 배우 에밀리 블런트의 남편이자 콰이어트 플레이스, 더 오피스의 존 크래신스키 되겠습니다. 올해 45세인 존 크래신스키... 애매하죠. This year's People's Sexiest Man Alive is John Krasinski. 스티븐 콜베의 표정도 이거 몰카인가? 키 크고 몸 좋은 거 인정. 근데 약간 수염빨이라는 느낌도 있었는데 그래서 선정 이유를 알아봤더니 감독 겸 배우로 활동 오케이, 가족에 대한 사랑 유머러스한 성격 의야 사랑과 유머면 되는 거야. 아무튼 피플지의 표지가 또 공개되자 인터넷이 아주 난리가 났죠. 어떤 팬들은 아주 좋은 선택이라며 칭찬했지만 이게 진짜야? 말도 안 된다. 지구상 섹시남들 다 죽었나? 라며 이번 발표를 받아들이지 못한 팬들의 반응도 있었습니다. 존의 아내인 에밀리 블런트는 이번 표지를 보고 브루클린에 있는 집 벽에 걸어두겠다 라며 흡족했다네요. 존 크래신스키도 피플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표지를 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여러분들이 절 가생남으로 뽑아주신 게 제 기준을 높여준 것 같습니다. 애들이 정말 좋아하겠네요 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글래디에이터2 많이들 보고 계신가요? 저도 이 영상을 올려드렸죠. 제 눈엔 덴젤 워싱턴만 보였었는데요. 얼마 전 글래디에이터2 런던 프리미어에서 덴젤 워싱턴이 영국 국왕 찰스 3세와 인사를 나눴다는데 엄청 긴장한 모습이 화제가 됐습니다. 찰스 3세 국왕은 감독 리들리 스콧과 인사한 후 그 와중에 폴 메스칼 목소리 좋고요. 점점 자신의 순서가 가까워지자 덴젤이 가만히 있질 못하죠. 찰스 국왕이 덴젤에게 글래디에이터2에서 맡은 마크리누스 역에 대해 묻자 이렇게 긴장한 상태로 찰스 국왕과 인사한 덴젤 워싱턴. 덴젤이 악수하는 걸 왜 고민했나 봤더니요. 영국 왕실 홈페이지에 따르면 왕실 구성원을 만날 때 지켜야 할 행동 강령 같은 건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인 형식을 따르고 싶어 한다는데요. 남성의 경우 간단히 목례를 하고 여성은 작은 숭례를 한다니까 덴젤이 목례를 해야 할지 악수를 해야 할지 고민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날 찰스 3세 국왕은 이 영화에 출연한 모든 출연자들과 악수를 하고 대화를 나눴답니다. 넘어가시죠. 여러분 배우 게리 시니즈 기억하시죠? 포레스트 검프에서 두 다리가 잘린 댄 테일러 중위 역을 맡아서 유명해졌고 CSI 과학수사대 뉴욕의 맥 테일러 반장님으로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줬었는데 요즘 활동이 뜸한 데다 2021년엔 헐리우드를 아예 떠나서 내슈빌로 이사를 했거든요. 그 사연을 이번에 밝혔습니다. 한번 보시죠. I made the decision to move our family back in, 2021. I mean, it's a while ago. And I was just looking for, we were in the cancer fight during that time. The last acting I did was 2019. And I kind of had to stop. My wife had been diagnosed with breast cancer. My son was diagnosed with this very rare cancer, within 2 months of each other. My dad had just had a stroke and my mom was alone and I had to take her in and take care of her. So I kind of had my hands full. 네, 게리 아내는 현재 암이 완치되었지만 아들 맥 시니즈는 2018년 척색종이라는 희귀암을 진단받고 올해 초 33살의 나이에 사망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암투병은 5년 반 동안 지속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우리 아들은 치료법이 없는 암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부모로서 아이를 잃는다는 건 정말 힘듭니다. 비슷한 상실을 겪은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합니다. 라고 말한 게리 시니즈. 또한 게리는 아들 맥이 사망하기 전 LA에 있는 음악학교를 졸업한 아들과 함께 앨범 제작을 하면서 큰 기쁨을 느꼈다며 아들이 삶의 끝자락을 행복하게 보냈다 라고 전하기도 했네요. 최근엔 아들의 미공개 곡을 발견해서 정말 감동했다는 게리 시니즈. 모두 잘 나아서 회복의 시간이 오길 바랍니다. 맘마미아, 레미제라블의 아만다 사이프리드. 올해 38살이 된 그녀는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한때는 LA와 뉴욕을 오가며 살았던 아만다는 지금은 뉴욕주 북부에 있는 캐치킬 산맥에 위치한 동물 농장을 운영하면서 남편인 배우 토마스 세도스키, 딸 니나와 아들 토마스, 그리고 말, 염소, 고양이, 개, 닭 등 여러 동물들과 함께 살고 있다네요. 얼마 전 포브스지와의 인터뷰에선 요즘 삶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밝혔는데 프라이버시와 평화, 자연이 필요했던 제게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오히려 도시보다 균형 잡힌 생활을 보낼 수 있어요. 도시에서 눈부신 이벤트를 하고 다음날 진흙투성이에 부츠를 신고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면 행복합니다. 네, 동물도 키우고 야채도 재배해서 먹는다는 아만다가 요즘 집중하고 있는 건 동물 보호 활동인데요. 동물 보호단체의 이벤트에 참석하는 등 긴급 구호가 필요한 동물들을 위해서 여러 방면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계기는 15년째 키우고 있는 댕댕이 핀의 존재. 자신이 헐리우드에서 살아남은 건 집에 돌아가면 핀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배우로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이젠 동물보호 활동가로서 활약하겠다는 아만다의 근황이었습니다. 절대 안 헤어질 것 같은데 헤어지는 커플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헤어질 것 같은데 안 헤어지고 정말 오래가는 커플도 있습니다. 저한텐 메건 폭스와 머신건 켈리가 그래요. 그래서 말인데 메건 폭스가 임신을 했습니다. 이게 좀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이유는요, 메건과 켈리가 이미 유산을 경험했기 때문인데요. 작년에 메건이 출간한 시집 프리티 보이즈와 포이즈너스엔 자신의 유산 경험을 담은 시 2편을 담기도 했었죠. 메건과 켈리는 그지같은 영화 미드나잇 인 더 스위치 글라스에서 동반 출연하면서 2020년부터 사귀기 시작했고 2022년 1월에 인스타로 약혼 발표, 그 다음 거친 풍랑을 헤치고 지금까지도 잘 지내고 있는데요. 메건은 전 남편 사이에 이미 3 아들들이 있고 켈리도 15살 딸이 있는 상태입니다. 영화 위키드, 한국에선 다음 주에 개봉하는데요. 전 이 영화가 올 연말까지 극장가를 지배할 거라고 봅니다. 자세한 얘기는 영상으로 할게요. 그나저나 위키드에 재앙이 불어닥쳤습니다. 유니버설은 이 영화에 엄청난 돈을 썼고 대대적인 홍보를 전 세계 시장에 뿌리고 있는가 하면 아동용 장난감까지 준비해 제대로 각을 잡고 위키드를 대형 IP로 키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비를 만든 장난감 회사 마텔이 위키드 인형을 딱 냈는데 문제는 바로 박스 뒤에 있는 홈피 주소. 사실 위키드 영화 공식 홈피 주소는 위키드무비닷컴인데 담당자가 그냥 위키드겠거니 하고 주소를 요렇게 써버렸는데요. 글쎄, 이 주소는 사실 무시무시한 살색 사이트 주소였고, 접속은 나중에 주간기획 다 보시고요. 마텔은 이 상품들을 전량 수거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장난감을 이미 구입한 부모들은 포장지를 속히 갖다 버리거나 링크를 가리라는 권고사항을 전달했습니다. 과연 전 이 사이트에 접속해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일주일이 지난 지금 헐리우드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트럼프 당선 직후 카디비. So, this is history, Cardi B. I swear to God, I'm academics. I'm sick of you. 마돈나, 제이미 리 커티스 등 많고 많은 셀럽들이 자기 입장을 표명했지만 일부 셀럽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인지 침묵 모드 유지 중인데요. 선거 전날 열린 해리스의 마지막 집회에 참석했던 오프라 윈프리는 아예 노코멘트를 하고 있고, 라스베가스 집회에서 연설했던 제니퍼 로페즈는 자신의 신작 언스토퍼블을 홍보하는 데 열중하고만 있는 한편 테일러 스위프트는 지난 일요일 남친 트래비스 켈시가 출전한 NFL 경기를 즐겁게 관람하고 있었습니다. Supporting and celebrating the one and only Vice President Kamala Harris. 휴스턴 집회에서 연설했던 비욘세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민주당 지지자인 조지 클루니 또한 침묵을 지키고 있네요. 이런 와중에 배우 실베스터 스텔론이 AFPI 미국 우선정책연구소 갈라에서 도널드 트럼프를 짧게 소개하는 영상이 화제가 됐습니다. 한번 보시죠. We are in the presence of a really mythical character. Nobody in the world could have pulled off what he pulled off, so I'm in awe. When George Washington defended his country, he had no idea that he was going to change the world.
Because without him, you can imagine what the world would look like. Guess what? We got the second George Washington. Congratulations! Please welcome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Donald Trump. Thank you. 라며 트럼프와 찐하게 악수를 나누는 털새킹 성님. 이런 모습이 흥미로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실베스터 스텔론이 원래 한동안요, 자기 정치 성향을 잘 안 밝히기로 유명했습니다. 2016년과 2020년 선거 땐 투표를 안 했다고까지 말했는데요. 사실 2016년 버라이어티와의 인터뷰 때 돌연 저는 도널드 트럼프를 사랑합니다 라며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당당히 밝혀버렸죠. 그래서 선거 전까지는 온 세상이 자기 정치 성향을 다 알도록 외쳤으나 당선 직후 신문 모드를 켠 셀럽들과 당선 이후 트럼프 지지를 밝힌 실베스터 옹. 이 대조가 좀 흥미로웠네요. 복싱 레전드지만 올해 58세인 마이클 타이슨과 27세의 2천만 구독자를 가진 인플루언서인 제이크 폴의 복싱 경기가 16일 토요일에 열렸죠. 이번 매치는 마이크 타이슨이 19년 만에 치르는 프로 경기이자 선수 간 31살이나 나이 차가 나서 큰 화제가 됐는데요. 지난 15일 금요일 진행된 페이스 오프에서 이렇게 싸대기를 때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Why did you push him there? What did that feel like, and why did he do that to you? I didn't even feel it. He's angry. He's an angry little elf. Mike Tyson, I thought that was a cute slap, buddy, but tomorrow you're getting knocked the fuck out. 이런 친밀한 인사 후 인터뷰에 응한 타이슨은 폴이 제 발가락을 밟았어요. 전 양말을 신었고 폴은 신발을 신고 있었죠. 우연일지도 모르지만 의도적인 겁니다. 폴은 끼거든요 라고 말한 타이슨. 그리고 마침내 열린 경기 결과는 제이크 폴의 판정승이었는데 기다림과 기대치에 비해선 경기 내용이 영 꽝이었다는 평이 많았죠. 타이슨은 내내 글로브를 깨물며 아주 적은 수의 펀치만 내밀었고 제이크 폴은 레프트 잽만 취취취 약간 어르신 공경 접대 매치 같기도 했고 말이죠. 제가 볼 때 이번 이벤트에서 가장 센 펀치는 이 싸다구였습니다. 그나저나 이때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요? 상처 없이 큰돈 벌어 우정이 샘솟았나? 지금 드웨인 존슨이 뜨거운 이슈로 급부상했죠. 영화가 재밌다, 근육이 늘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상습 지각과 페트병 소변 때문에 말이죠. 사건은 무려 7개월 전쯤인 4월 30일 한 매체의 특집 기사로 시작됩니다. 곧 개봉할 드웨인의 주연작 레드원의 내부자의 증언을 토대로 촬영장에서 그가 저지른 만행을 폭로한 것인데요. 가장 중요한 두 건이 이거였습니다. 1. 드웨인 존슨이 촬영 때마다 상습적인 지각을 했다. 레드원의 한 관계자는 드웨인 존슨이 꾸준히 한 것이라곤 만성적인 지각뿐이었다 라고 말했을 정도인데요. 사실 드웨인 존슨의 정신 나간 시간 개념은 익히 알려져 있긴 합니다. 금년 4월 초 레슬매니아 40의 메인 이벤트에 3시간 지각을 했고 그에 앞서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팬 이벤트 땐 2시간 지각을 해서 관중들의 야유와 필라델피아 지역 언론의 비판을 받았죠. 그때 드웨인은 늦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이 막혀서. 드라마 볼로스의 프로듀서는 드웨인은 기본적으로 서너 시간은 늦고 100명 이상의 스텝을 아무 이유 없이 기다리게 하기 때문에 드웨인과 촬영할 땐 다른 배우들까지 최대한 많이 촬영할 수 있는 장소와 계획을 잡고 드웨인이 안 오거나 늦으면 다른 배우들 장면을 촬영한다죠. 이것만으로도 대재앙이었지만 드웨인의 지각은 디지몬처럼 진화합니다. 영화 램페이지 세트장에선 평균 4-5시간 늦었고 어떤 배우는 아예 드웨인의 지각 횟수와 시간을 적기까지 했다죠. 헐리우드에서 배우가 촬영장에 오는 시간을 콜타임이라고 하고 그 촬영 일정표를 콜시트라고 하는데요. 드웨인은 콜시트에 시간을 적지 않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레드원 촬영 때는 최종 진화를 찍어요. 하루 평균 7-8시간씩 지각을 했고 그가 올 때까지 촬영 세트와 스태프들은 모조리 대기. 이런 지각으로 제작비가 최소로 잡아도 5천만 달러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나? 아니면 지구를 지키나? 싹 다 아니고요. 하루에 너댓 시간만 일하는 게 철칙이라서 그렇다네요. 게다가 하루 평균 3시간씩 쇠질을 하는데 촬영이 잡혀있고 스태프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쇠질을 해야겠다 싶으면 그냥 한답니다. 그래서 가장 격렬하게 충돌했던 게 바로 빈디젤이었습니다. 빈디젤과의 불화는 다름 아닌 드웨인 존슨의 지각 때문이었다는 내부 폭로가 있었고요. 2020년 레드 노티스 촬영 땐 5시간이나 드웨인을 기다린 라이언 레이놀즈가 극대노해서 아예 몇 년 동안 안 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 촬영 땐 한창 코로나가 유행했는데요. 이 당시 헐리우드에선 세트의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격리된 상태로 촬영만 했었거든요. 근데 드웨인은 자기 개인용 제트기를 타고 집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뭘 했느냐? 가족과 친구들을 불러서 바베큐 파티를 했습니다. 바베큐 못 참죠. 그리고 그때 코로나에 걸려서 촬영장에 왔다고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건이 나옵니다. 드웨인 존슨은 트레일러가 촬영장 옆에 없으면 공중 화장실에 가지 않고 페트병의 소변을 보며 볼 일이 끝나면 그의 팀원이나 어시스턴트가 그걸 처리했다. 2017년 9월에 올린 드웨인의 인스타 스토리를 보시죠. So you just saw my big bottle of pee. I go hardcore when I train. I don't have time to go to the bathroom. 그리고 2021년 11월 에스콰이어 인터뷰 때 이 오줌 물병이 다시금 회자됩니다. 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서 화장실에 자주 가야 하는데 운동 중에 화장실에 가야 하는 경우가 두어 번 있을 때 병을 꺼냅니다. 뭔가 가학박하고 할 일 많은 마초처럼 명예롭게 이야기합니다만 정말 많은 비난을 받았죠. 그래서 결국 이번 GQ 커버 스토리 때 이 일에 대해 그럴 때가 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지금 이런 전반적인 논란에 있어서 부정하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일단 레드원을 연출한 제이크 캐스턴 감독. 드웨인은 한 번도 일을 빼먹은 적이 없고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가끔 늦을 때도 있지만 할리우드 사람들은 다 그렇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이 감독은 주만지 시리즈도 연출한 2017년부터 드웨인 존슨 주연작만 작업한 최측근 되겠고요. 또 한 명은 크리스 에반스입니다. 드웨인이 예상 못할 정도로 늦는 건 아니고 그걸 늦었다고 할 수도 없어요. 어떤 날 아침엔 좀 늦게 출근하긴 했지만 다 계획의 일부입니다. 네, 과연 누가 진실을 말하고 또 누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글래디에이터 2 영상 안 보셨다면 바로 우측 상단 탭을 눌러주시고요. 쇼생크 탈출 특별 상영 및 김혁혜의 GV 이벤트 티켓은 47장 남아있습니다. 필름보이즈의 피노키노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니까요. 팟캐 리스너 분들도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주간 김혁혜 K졌습니다.